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신교의 고신파 소속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신파 교회라고 하면은 이 개신교 신도들은 잘 아시는 교파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가지고 싸우다가 감옥에 가서 순교도 하시고 살아남은 분들이 해방 후에 다시 복귀해서 부산에 고려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우면서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의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 신사참배 압력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신파 소속 목사님들이 맞서 싸워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그래도 그 정통성을 이어가도록 했다는 점에서 고신파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 교리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정치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오로지 복음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 교회는 예배를 볼 때도 아주 조용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황영훈과 관련해 가지고 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몇 번 부르는지 한번 세어 보았습니다. 약 1시간 예배 중에서 찬송가를 6번 불렀습니다. 찬송가 부르는 시간이 한 20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60분 예배에서 3분의 1이 찬송가라는 뜻입니다. 즉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에서 음악,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근대 음악은 유럽에서 교회에서 출발한 거죠. 그만큼 이 음악이란 것이 인간의 생활, 특히 정신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 정신력의 최고의 표현은 시 또는 음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필버그 감독의 UFO 영화 미지와의 조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지와의 조우는 그 원명이 Encounter of the Third Kind라는 좀 어려운 제목인데, 어쨌든 UFO와 인간이 소통하는 걸 주제로 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UFO가 나타났는데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 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말이 안 통할 테니까 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인도의 민속 음악이었습니다. 인도의 음악을 들려주면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인도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과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음악은 우주와도 통한다는 거죠. 음악은 신과도 통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황영웅의 노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그 힐링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정신적인 면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신교를 만든 사람이 마르틴 루터죠. 1517년 이 사람이 독일의 신학교의 수도사인데요. 독일 신학교를 다니던 수도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도승인데 당시 교황의 부패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1517년 10월에 일종의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도전장을 내는 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용감하게 당시 유럽에서 최강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교황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한 것은 인류 역사상 한 개인의 용기로서는 예수를 빼고는 최고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찬송가 중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작사, 작곡을 한 게 1527년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로 해서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개혁 운동을 펼치고 하는데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동안 개신교와 천주교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 종교 전쟁을 합니다. 종교 전쟁은 요사이로 말하면은 이데올로기 전쟁과 같습니다. 굉장히 참혹한 전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들어가는 것이 이 종교 전쟁입니다. 기독교끼리의 전쟁인데도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30년 동안 독일을 무대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결과적으로는 막 개신교가 이긴 편인데, 그때 개신교도들이 이길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찬송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서 좋은 노래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까? 특히 이미자 씨의 노래의 힘을 잘 아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노래도 작곡하고 나의 조국이라는 군가도 작곡, 작사한 분입니다. 이 노래의 힘은 역사를 움직입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 출신인데 국민학교 때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가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유명한 가수, 작곡가, 작사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울산을 포함해 가지고 부산 경남 출신 작곡가, 작사가, 가수를 나열하라고 하면 아마 1시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유명한 서른도, 정훈이, 나훈아, 현철, 작곡가로는 이 자리에 가끔 모시는 정풍송 선생의 선배 되시는 박시춘 선생, 이재호 선생 수두룩합니다. 작사가로는 반야월 씨. 왜 이렇게 부산 경남에서 트롯 계통의 작곡, 작사 그리고 가수들이 많이 나올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분들이 성격이 아주 개방적입니다. 바다도 있고 성격상의 특징 그리고 목청이 높다고 합니다. 부산 경남 사람들이 아주 고음을 잘 내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래 문화와 일찍부터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라오케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된 곳이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가지고 부산일 겁니다. 그리고 작곡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부산에서 히트한 노래라야 전국적으로 히트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황영웅일지 모릅니다. 황영웅 씨는 울산 출신입니다. 울산 출신의 유명한
가수 한 분이 계시죠. 뭐 여러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고복수죠. 타양살이, 일제시대 때 타양살이를 불렀던 고복수. 근데 이 고복수 가요제에서 우승해가지고 상금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황영웅 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지방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흔히 여러분이 이 황영웅 씨를 황금 보이스다, 타고난 황금 보이스다 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황영웅은 타고난 가수가 아닙니다. 황영웅은 연습을 통해서 달라진 가수입니다. 제 말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이 불타는 트롯맨에 나오기 전에 1년 전에 황영웅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의 노래, 뭐 나훈아가 불렀던 영영이라든지 여러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불타는 트롯맨에 나와서 불렀던 노래와 크게 다릅니다. 1년 전에 황영웅의 목소리는 황금 보이스가 아니었어요. 중저음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음 위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음 위주의 노래를 부르면은 시작이 키가 좀 높아져서 마지막에 가면은 막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사이 황영웅의 노래는 중저음과 고음을 자유자재로 오고 가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파고드는 창법이 된 겁니다. 1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요 무대를 오랫동안 사회를 보았던 김동건 아나운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잘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냐? 가수가 말에다가 음악을 입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듯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 못 부르는 가수는 음악에다가 말을 태우려고 하다가 보면은 막 멜로디에 끌려간다는 거죠. 아주 절묘한 표현인데, 황영웅 씨는 1년 전에는 곡에 말을 붙여서 부르려고 하다가 조금 노래가 딱딱한 노래가 되었다면 요사이는 말에다가 곡을 입혀서 부르니까 이런 노래가 된 겁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황영웅 씨의 품성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분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1년 전과 지금이 확 달라졌다는 것은 28, 29살에도 끊임없이 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연구하는지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짐작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작사, 작곡되었느냐, 여기에 이 가사는 무슨 뜻이냐, 그걸 공감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영화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와 비슷한 영화를 보면서 그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영웅 씨는 타고난, 물론 목소리도 있죠. 타고난 목소리에다가 노력이 더해져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사이 저 동영상 댓글을 보면은 아주 황영웅 씨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글을 올리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황영웅과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이런 대화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이유도 바로 음악의 위대한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를 움직인 거죠.
이런 댓글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한 소리 하더군요. 저 같은 놈은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하겠네요. 고등학교 때 싸움질도 많이 하고 잠시 사춘기에 빗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황영웅 가수님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최고의 인물이 되어가는 느낌이고, 앞으로 가황이 될 듯 큰 인물이 되는데 많은 시련이 따르는 법이죠. 정말 생활에 지혜가 들어있는 글 아닙니까? 저 같은 놈은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하겠네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좀 치고받고 한 모양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유명해져가지고 황영웅처럼 유명해지면 느닷없이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얻어맞았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황영웅 씨처럼 당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나는 잘 될 생각을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황영웅 당신은 바르게 살면 안 돼. 이런 뜻 아닙니까? 이번 이 소동에 미치는 가장 큰 악영향이 이겁니다. 황영웅 씨를 통해서 과거에 학창 시절에 방황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잘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는 노래 부를 자격 없어. 꺼지는 정도에 멈추지 않고 무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너는 앞으로 자숙해. 저 어디 절간에 들어가서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과천선해가지고 잘 되려고 하는 의욕을 끊는 것 아닙니까? 한국의 온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한테 너희들 앞으로 잘 될 생각하지 마. 싸움 해가지고 정학처분 받았으니까 너는 그걸로 끝난 거야. 인생 끝났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뜻을 담아서 이렇게 감칠나는 글을 썼으니까 제가 하루하루 감동합니다. 우리 아들은 한 소리 하더군요. 저 같은 놈은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하겠네요. 고등학교 때 싸움질도 많이 하고 잠시 사춘기에 빗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황영웅 가수님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최고의 인물이 되어가는 느낌이고, 앞으로 가황이 될 듯 큰 인물이 되는 데는 많은 시련이 따르는 법이죠. 또 한 분은 이런 짧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어령 교수의 글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도 향을 묻힙니다. 황영웅 가수가 향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황영웅을 찍고 있는 그 도끼에까지도 향을 묻혀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참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고복수 가요제 1등 했다고 유명 가수도 아니고 아마추어 무명 가수잖아요. 인류 가수도 아니고 톱 가수도 아니고 이제 가요계 입적도 겨우 했는데 새싹을 몰아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빨리 황영웅님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냅니다.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지금 황영웅이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특히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은 거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런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프라이버시입니다.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은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생활 중에는 자신의 몸의 특징, 문신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뭐 연애했다, 누구하고 뭐 치고 박았다, 또는 자신의 집, 살고 있는 집, 이건 신성불가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MBC 등 온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명 가수입니다. 현재로는 사실 무명 가수의 중학교 시절 생활까지 까발리는 이것은 완전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생활 침해도 한 개인이 그냥 무슨 망원경으로 누구를 들여다보는 그게 아니라 방송과 기사를 통해서 까발리고 있는 거,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권 탄압이 바로 황영훈 케이스입니다. 모든 언론이, 거의 모든 언론이, 거의 모든 방송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황영훈 씨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무명 가수니까 이런 사람의 사생활은 더 단단하게 보호합니다. 공인의 경우에는 일부 사생활을 침해해도 봐주죠. 공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뭐 정말 유명한 배우든지 할 경우에는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합니다. 그러나 황영웅은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은 현재로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울산 시민, 그리고 울산시장 눈에는 울산의 히어로인 황영웅 가수 전 국민들이 난리인데, 시민과 시장은 음폭을 당해서 울산 시민 한 사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 안 보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 시민, 울산시장, 왜 울산 시민이 이렇게 음폭을 당해가지고 고생하는데, 인권 침해 당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느냐? 이 말은 좀 곰곰이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웅 씨가 울산 출신이다 하면은 울산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야, 우리 도시에서 저런 불세출의 가수가 나왔구나 하고 다른 지방에 가서 자랑할 것 아닙니까? 황영웅 우리 동네 사람이다. 원래 스타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스타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울산 시민들 또는 울산 시장이 뭔가 좀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역 감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지방 같으면은, 어떤 다른 지방 같으면은 그 지방 사람이 이렇게 당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면도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고생을 할 때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도와주는 것은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죠. 황영웅이 어려울 때 누가 돕겠습니까? 친구, 가족, 그 다음에 고향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 MBC의 아주 폭력적 실화 탐사대, 실화란 말이 부끄럽죠. 소설 탐사대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래도 황영웅의 고향 사람들이 들어 나타났어요. 선생도 있고 그 마을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은 황영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기댈 만한 곳이 고향 아닙니까? 어려울 때 기댈 곳은 결국 그 인간의 출발점입니다. 집안, 고향, 학교, 친구들.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을 따뜻하게 감쌀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이렇게 문매를 때리고 있는 이 폭력적 언론. 아까 음폭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언론의 폭력. 학폭보다 훨씬 더 문제인 은폭을 자행하고 있는 이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조직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